저는 햇살 좋은 작은 골목길 어귀에서 십수년째 자그마한 제과점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이제 막 중년의 문턱을 넘은 여자입니다. 제빵 말고는 딱히 내세울 것 없는 제가 유일하게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정직한 재료와 오랜 시간 숙련된 제 손끝에서 피어나는 빵과 과자들, 그리고 그것을 맛보며 행복해하는 손님들의 해맑은 미소였습니다. 그 소박한 기쁨 하나로 고된 줄도 모르고 매일 새벽 반죽 기계 소리와 함께 하루를 열었습니다. 오븐에서 풍겨 나오는 빵 냄새가 온 가게 안을 채울 때면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도 제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 주곤 했습니다. 저의 곁에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제과점의 굳은 일과 살림을 도맡아 해주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제 분신처럼 여기며 깊이 신뢰했고 함께 일해온 이 작은 공간에서 소박하지만 단단한 행복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해 보였던 믿음의 성벽 아래 검은 배신의 강물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음을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던 제과점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배신과 모든 것을 걸고 제 자신과 소중한 일터를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 쳤던 한 여자의 처절하고도 통쾌했던 반격의 기록입니다. 제게 제과점은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선 제 삶의 의미이자 전부였습니다. 젊은 시절 우연히 접한 제빵의 세계에 매료되어 밤낮 없이 밀가루와 씨름하며 기술을 익혔 후 마침내 제 이름을 건 작은 가게를 열었을 때의 감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20평이 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제 꿈과 땀 그리고 애정으로 가득 채워진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저는 제과점에 불을 밝혔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준비해둔 발효 반죽들이 밤새 예쁘게 부풀어 올라 저를 맞이하면 저는 마치 사랑스러운 아이를 돌보듯 조심스럽게 반죽을 어루만지며 오븐에 넣었습니다. 빵이 구워진 동안에는 향긋한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리고 밤새 쌓인 먼지를 털어내며 진열대 유리를 반짝반짝 닦았습니다. 황금빛으로 먹음직스럽게 구워져 나온 빵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진열대에 올릴 때면 세상 그 어떤 예술가의 작품보다도 제 눈에는 아름답고 숭고해 보였습니다. 저희 제과점의 천년 발효종 건강빵은 그 깊은 풍미와 소화가 잘 되는 장점 덕분에 아침 식사 대용으로 찾는 손님들이 많았고 제가 직접 개발한 쑥 인절미 크림빵은 젊은 세대는 물론 어르신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최고의 인기 메뉴였습니다. 계절마다 신선한 국산 제철 과일을 듬뿍 넣어 만드는 생과일 타르트는 동네의 각종 기념일 케이크 주문 1순위였죠. 이 모든 빵과 과자에는 방부제나 불필요한 첨가물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오직 좋은 재료와 제 정성만을 담았습니다. 이 모든 고되고도 행복한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안정적인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지만 제가 오랜 시간 간직해온 제과점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나도 두 팔 걷고 도와야지. 혼자 고생하는 모습을 어떻게 지켜만 보겠어. 그는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제과점 운영에 필요한 온갖 굳은 일들을 묵묵히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나르고 발품을 팔아 가장 신선하고 질 좋은 재료를 구해왔으며 완성된 빵을 인근 사무실이나 학교에 배달하는 일도 그의 몫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골치 아파하는 숫자 계산, 즉 매일의 매출 정산과 장부 정리, 세금 처리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주었습니다. 특유의 넉살 좋고 유쾌한 성격 덕분에 손님들과도 금세 허물없이 어울렸고 그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저는 오로지 최고의 빵을 만드는 데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부부 관계를 넘어 서로의 꿈을 지지하고 함께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둘도 없는 사업 파트너이자 인생의 동반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남편은 종종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저기 바닷가 보이는 언덕 위에 하얗고 예쁜 2호점을 내자.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전 세계 맛있는 빵집 투어도 다니고 못다한 그리 공부도 다시 시작하고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아? 저는 그럴 때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충만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희 제가정은 단순히 빵을 파는 가게를 넘어 동네 사람들의 일상에 작은 온기를 더하는 사랑방 같은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에 직장인들이 따끈한 커피와 함께 각 구운 크루아상으로 허기를 달랬고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젊은 엄마들은 잠시나마 육아의 보당함을 잊고 단토를 나누었습니다. 해질녘이면 퇴근하는 아버지들이 아내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빵을 한 알음 사들고 집으로 향했고 주말 오후에는 풋풋한 연인들이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아 달콤한 조각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며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제 기억에 남아있는 손님은 단골 할머니였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면 어김없이 제과점에 들러 구수한 옥수수빵 하나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주문하시던 분이었죠. 할머니는 늘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빵은 먹고 나면 속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좋은 재료에 정성을 듬뿍 담아서 그런가 봐. 아무렴 음식은 만드는 사람 마음을 따라가는 법이지. 그 따뜻한 말씀 한마디에 저는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가 눅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제게 단순한 손님 이상의 의미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때로는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처럼, 때로는 현명한 인생의 선배처럼 말없이 제 곁을 지켜주시며 삶의 지혜와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존재는 제게 큰 힘이 되었고 제과점을 더욱 정성껏 운영하게 만드는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평화하기만 하던 저희 동네 상권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은 지난 여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저희 제과점에서 불과 한 블록 떨어진 동네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 코너 자리에 눈에 띄게 화려한 외곽의 대형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영어 간판을 내건 그곳은 젊은이들의 취향을 정조준한 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연미가 넘쳐 흐르는 공간이었습니다. 전면 통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높은 천장과 차가운 느낌의 노출 콘크리트 벽, 그리고 은은하면서도 감각적인 디자인의 조명들로 꾸며져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고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곳의 사장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듯한 화려한 옷차림에 매사에 자신감 넘치고 당찬 말투를 구사하는 소위 말하는 요즘 잘 나가는 젊은 사업가의 전형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꽤 넓은 규모의 매장을 혼자서 진두지휘하며 전문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고급 커피는 물론 다양한 종류의 브런치 메뉴와 함께 형형색색의 마카롱과 조각 케이크 같은 디저트류도 야심차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이 조금 신경 쓰이기는 했지만 우리 가게와는 지향하는 바가 다르니 괜찮을 거야 라며 애써 태연하려 했습니다. 저희 제과점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단골 손님층이 두터웠고 무엇보다 저희만의 독특한 맛과 푸근한 분위기라는 확실한 강점이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새로운 가게 등장으로 동네 상권 전체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될 수도 있겠다는 긍정적인 생각마저 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의 반응은 저와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유독 그 새로운 카페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여보, 저기 새로 생긴 카페 한번 가봤어?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완전 핫플레이스라던데 우리도 저런 세련된 인테리어나 메뉴 구성 같은 건 좀 본받아야 하지 않겠어? 간판 디자인도 좀 더 젊은 감각으로 바꾸고 SNS 마케팅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그는 틈만 나면
제 가정의 변화를 촉구했고 신시장은 내가 오늘 저녁에 직접 한번 가서 커피 맛도 보고 분위기도 좀 면밀히 살펴보고 올게. 경쟁업체를 알아야 우리도 대비를 하지 않겠어? 라며 굳이 혼자 그 카페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가정의 발전을 위한 그의 순수한 열정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의 관심은 어딘지 모르게 과하고 집요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을까요? 남편에게서 아주 사소하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미묘한 행동의 변화들이 하나 둘씩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과점 일이라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누구보다 먼저 발벗고 나서던 그가 조금씩 일에 대한 열의를 잃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예전처럼 부지런하지 못했고 매장 청소나 산더미처럼 쌓이는 설거지, 무거운 재료 운반 같은 굳은 일은 슬그머니 저에게 미루는 날이 눈에 띄게 잦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휴대폰을 대하는 그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잠시도 휴대폰을 자신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두지 않았고 제가 무심코 가까이 다가가기라도 하면 마치 뭔가 엄청난 비밀이 들키기라도 한 사람처럼 하들짝 놀라며 화면을 황급히 감추거나 통화 중이던 목소리를 모기망하게 낮추곤 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문자 한 통까지도 저와 스스럼 없이 공유하며 웃음꽃을 피우던 그였기에 이런 갑작스러운 비밀스러운 행동들은 제 마음에 작지만 날카로운 의심의 가시를 하나씩 박아 넣었습니다. 가게의 재정 사항도 조금씩 이상한 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저희 제과점을 찾아주시는 손님들의 발길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월말에 정산을 해보면 이상하리 많지 수익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 이유를 묻자 남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뻔한 변명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아, 그거 요즘 전반적으로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 신문이나 뉴스에서도 매일같이 떠들어대고 게다가 밀가루랑 버터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고 말이야. 또 저기 길 건너에 번쩍번쩍한 새 카페가 생겨서 젊은 손님들이 그쪽으로 좀 빠져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당신은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건 내가 다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당신은 그저 맛있는 빵 만드는 데만 집중하고. 저는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증거도 없이 평생을 함께해온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요즘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 거야. 남편은 절대로 나를 속일 사람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억지로 눌러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검은 안개처럼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주말 오후 단골 할머니께서 평소처럼 빵을 사러 오셨다가 계산대 앞에서 우산을 접으시며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사장님, 내가 며칠 전에 저녁 장 보러 나갔다가 길 건너 그 새로 생긴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글쎄 사장댁 양반이 그 젊고 예쁘장한 여자 하장이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아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 어깨도 툭툭 치면서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둘이서 한참을 웃고 떠들고 그냥 아는 사이라서 인상 안 오는 정도라기엔 아무래도 좀 이상해 보여서 말이지. 내가 걔만 걱정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걔한 말을 해서 사장님 마음만 실망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그려. 할머니는 말을 마치고는 제 눈치를 살피듯 물끄러미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환하게 웃으며 아 그러셨어요 할머니. 아마 동네에서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오며 가며 인사 나눈 거겠죠. 뭐 할머니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심장은 이미 쿵쾅거리며 불안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 제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던 불안의 그림자를 더 짙고 구체적인 형상으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분명해. 단골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난 후 저는 더 이상 제 마음속에서 꿈틀대는 남편에 대한 의심을 억지로 덮어둘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려 했던 불길한 예감들이 한꺼번에 거대한 파도처럼 제 머릿속을 덮쳤고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괴로워했습니다. 남편이 곤히 잠든 깊은 밤, 저는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제 가정 안쪽에 딸린 작은 사무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모든 회계장부와 은행 거래 내역서, 그리고 각종 지출 영수증들을 모조리 책상 위에 꺼내놓고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런 복잡한 회계 자료들이나 숫자들에는 전혀 관심도 없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겠지만 저 역시 제 가정의 공동주인이자 경영자로서 최소한의 재정 흐름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틈틈이 관련 서적을 읽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기본적인 회계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재료고 매입 관련 장부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발주하고 입고될 때마다 수량을 일일이 확인했던 고급 프랑스산 버터나 동물성 생크림, 벨기에산 다크 초콜릿 같은 고가의 핵심 재료들의 월별 매입량이 실제 저희 제과점에서 사용했던 양보다 훨씬 과도하게 부풀려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평균 10박스 정도 소요되는 재료가 20박스나 구매된 것으로 되어 있다거나 하는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저희 제과점에서는 맛과 품질 때문에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값싼 식물성 마가린이나 정체불명의 인공 감미료, 유화제 같은 것들이 대량으로 그것도 꾸준히 구매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소모품 지출 내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포장용 종이 상자나 유산지, 비닐 쇼핑백, 심지어 주방 세정할 행주 같은 자잘한 물품까지도 필요 이상으로 자주, 그리고 실제 구매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구매된 것처럼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저는 날이 밝자마자 주요 거래처 몇 군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지난 1년치의 실제 거래 내역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장부상의 기록과 거래처에서 보내온 원본 자료들을 하나하나 대조해본 결과 제 심장 그대로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장부상의 금액과 실제 거래처에 지불된 금액 사이에는 거의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차액이 존재했습니다. 그 차액은 마치 검은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감쪽같이 사라져 버리고 없었습니다.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누군가의 사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확인한 것은 제과점 명의의 사업자 통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달 마치 정기적인 고정지출 항목인 것처럼 꽤 큰 금액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명목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그 돈이 입금된 계좌의 예금주는 대부분 바로 제 남편의 개인 통장이거나 혹은 제가 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이름의 제3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 단위의 소액으로 시작되었던 그 의문의 자금이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대담하고 빈번해져 최근 몇 달 동안에는 거의 매달 1천만 원에 육박하는 거액이 제과점 통장에서 감쪽같이 증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 창문기를 가르며 일어나 밤 늦게까지 오븐 앞에서 뜨거운 열기와 씨름하며 피땀 흘려 번 돈, 우리 가족의 안락한 미래를 위해, 그리고 언젠가 바닷가에 예쁜 2호점을 내고 싶다던 남편과의 소박한 꿈을 이루기 위해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왔던 그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부들부들 떨려왔고 눈앞이 아찔하게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배신의 증거물들 위로 그대로 고개를 파묻고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제가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의 배신은 날카로운 비소가 되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함께 땀 흘려 일궈 온 이 소중한 제과점이 당신에게는
그저 당신의 더러운 욕심에 치우기 위한 현금 인출기와 다름없었던 거야?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처절한 슬픔, 그리고 인간적인 배신감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발견한 배신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는 더욱 끔찍한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남편이 유독 애지중지하며 항상 자기의 몸처럼 지니고 다니던 개인용 태블릿 PC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 태블릿에 중요한 사업자료들이 들어있다며 항상 비밀번호까지 철저하게 걸어놓고 사용했고, 제가 혹시라도 만지려 하면 질색하며 빼앗아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가 동창회에 간다며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돌아와 거실 소파 위에서 정신없이 잠들어 버렸을 때, 저는 우연히 그가 태블릿 잠금 화면에 무심코 입력하는 패턴을 어깨 너머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을 더듬어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패턴을 입력하자 화면은 거짓말처럼 스르륵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차마 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보다도 더 끔찍한 비밀을 마주하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의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는 수많은 사진 파일들이 날짜별로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길 건너 카페의 그 젊은 여자 사장과 함께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진 속에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마치 오랜 연인처럼 다정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기대거나 얼굴을 가까이 맞대고 함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의 배경은 주로 시내의 분위기로운 식당에서의 저녁 식사 자리, 주말 낮 근교로 보이는 경치 좋은 곳에서의 나들이 풍경, 그리고 영업이 끝난 늦은 밤 아무도 없는 그 여자 사장의 카페 안이나 불 꺼진 사무실로 보이는 공간들이었습니다. 어떤 사진에서는 두 사람이 와인잔을 부딪히며 서로에게 의미심장하고도 농밀한 시선을 주고받고 있었고, 또 다른 사진에서는 그 여자 사장이 남편의 팔짱을 자연스럽게 꼭 끼거나 그의 어깨에 머리를 살포시 기대고 있는 모습도 여러 장 발견되었습니다. 적나라하게 선정적인 장면은 없었지만 사진들 전체에서 풍겨나오는 분위기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는 단순한 동료나 사업적 파트너를 넘어선 의심할 여지가 없이 깊고 은밀한 관계가 진행 중임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이라도 되는 듯 보란듯이 다정해 보이는 그들의 수많은 모습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제 가슴에 무수히 박혀왔고,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엄청난 충격과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한 극심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저를 기가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게 만들었던 것은 그 여자 사장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판매되고 있는 각종 디저트 메뉴들에 관한 자료들이었습니다. 남편의 클라우드 저장 공간에는 그 카페의 최신 메뉴판 사진과 함께 제가 지난 10수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구를 거듭하며 개발해서 저희 제과점의 가장 대표적이고 독창적인 메뉴로 자부심을 가져왔던 저만의 시그니처 마카롱과 케이크들의 상세한 레시피가 고스란히, 그것도 아주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여진 채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제빵사인 제게 레시피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영혼과도 같은 그 레시피들을 몰래 빼돌려 그 여자에게 뻔뻔하게 넘겼고, 그 여자는 그것들을 마치 자신이 독창적으로 개발한 신메뉴인 것처럼 아주 약간씩만 모양이나 재료를 변형하여 자신의 카페에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그 여자 사장의 사업적인 성공과 개인적인 한심을 사기 위해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해온 모든 것을 아낌없이 도둑질해서 갖다 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를 캡처해둔 파일에는 더욱 가관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자기야, 당신은 정말 천재적인 사업가야. 당신이 가르쳐준 이 레시피 덕분에 우리 가게 완전 대박 행진이야. 역시 내 남자가 최고라니까. 우리 애기, 그 여자 사장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우리 애기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뭐든지 다 해줘야지. 이제 저쪽 구닥다리 가게, 저희 제과점을 비하하는 말이었습니다.
구력다리 가게는 슬슬 정리하고 우리 둘이서 손잡고 더욱 크게 사 확장해서 떵떵거리며 살아보자.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나만 믿고 따라와. 사랑해 내 전부.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치고 싶었지만 그것마저도 그들의 파렴치한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 생각에 간신히 이성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대신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화장실로 달려가 속에 있던 모든 것을 다 토해냈습니다.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난 10수년 동안 남편과 함께 웃고 울고 사랑하며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한낱 추악한 거짓과 더러운 위선으로 뒤덮인 위태로운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 믿음, 행복, 가족, 제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왔던 모든 아름다운 가치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나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마치 깊고 어두운 지옥의 한가운데를 헤매는 유령처럼 지냈습니다. 밥알 하나 제대로 삼키지 못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거나 뜬 눈으로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바싹 말라버린 한 장의 낙엽과도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도 여보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는 거야? 내가 맛있는 거라도 사줄까? 라며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혹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걱정한 척 연기를 해댔지만 이제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은 제게 소름 끼치는 위선과 기만으로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넓고 든든하게만 보였던 그의 어깨가 이제는 교활한 독사의 그것처럼 차갑고 혐오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깊은 절망의 늪속으로 가라앉아 버릴까도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가슴 한구석에서는 뜨거운 분노와 함께 처절한 오기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절대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수는 없어. 내 소중한 인생을, 내가 평생을 바쳐 피땀으로 일궈 이 제과점을 저렇게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인간들의 더러운 욕심 때문에 한순간에 망가뜨리도록 내버려 둘 순 없어. 저는 흐르는 눈물을 세차게 닦아내고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남은 인생과 제 모든 것을 걸고 그들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반드시,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치르게 하리라고 굳게, 아주 굳게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단골 할머니의 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저의 방문에도 놀란 기색 없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듯이 말없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며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앞에서 그동안 남편에게 당했던 모든 배신과 제 마음속의 깊은 상처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때로는 함께 눈시울을 붉히셨고 때로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분노하시며 제 등을 가만히 다독여 주셨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정녕 어쩐단 말이냐. 어린 것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꼬. 그래도 새댁 절대로 혼자서 끙끙 앓거나 약한 생각이라 하지 말어. 죄 지은 놈들이 천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왜 선량하고 착한 사람이 아파하면 눈물을 흘려야 한단 말이여. 이 늙은 할미가 뭐라도 도울 일이 있다면 발벗고 나설 테니 언제든 주저 말고 이 할미에게 말여. 알았지? 할머니의 진심이 담긴 따뜻한 위로와 흔들림 없는 격려는 제게 실로 엄청난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를 이렇게까지 믿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다시 한번 이 지옥 같은 현실과 맞서 싸울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평소 친분이 있던 변호사를 찾아가 현재 상황에 대한 상세한 법적인 자문을 구한 동시에 그들의 추악한 만행을 온 세상에 낱낱이 알리고 저와 제 제과점의 짓밟힌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아주 치밀하고도 단계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그들과 맞서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냉철한 이성으로 무장하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빈틈없는 증거들을 통해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조여나갈 작정이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구워냈던 수많은 과자들만큼이나 제가 준비하는 복수의 계획은 아주 차갑고도 동시에 그들에게는 지독하게 달콤한 맛이 될 것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의 모든 범행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완벽하고도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개인 태블릿 PC에서 발견했던 그의 외도 사진들과 동영상 파일들, 그리고 그 젊은 여자 사연과 주고받았던 모든 역겨운 메시지 내역들을 제 개인용 USB 저장 장치와 외부 클라우드 서버에 여러 번에 걸쳐 안정하게 백업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과점의 지난 몇 년간의 모든 회계 장부와 은행 거래 입출금 내역서 원본, 그리고 남편이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했던 거래 명세서들과 실제 거래처로부터 받은 원본 자료들을 날짜별로 꼼꼼하게 정리하여 언제든 법적인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길 건너 그 카페에서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짝퉁 디저트 제품들의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선명하게 촬영하고 제가 만든 원조 제품들과 나란히 비교해 놓고 비교하는 상세한 자료도 만들었습니다. 맛과 모양은 물론이고 심지어 제품의 데코레이션 방식이나 포장 디자인까지도 소름 끼칠 정도로 흡사한 것을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저희 제과점의 창립 N주년, 공교롭게도 제가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될 시점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기념한다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고객 감사 특별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단순히 그동안 저희 가게를 사랑해 주신 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판촉 행사를 넘어 저의 결백함과 흔들림 없는 실력을 동네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증명하고 동시에 그들의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행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감적적으로 널리 폭로하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 특별 이벤트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우리 동네 주민들만을 위한 한정판 프리미엄 디저트 세트였습니다. 이 세트에는 저희 제과점에서 가장 독보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고 재료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며 저만의 독창적이고 핵심적인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즉 다른 누구도 감히 쉽게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 없는 저만의 시그니처 제품들만을 엄성하여 정성껏 담았습니다.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라 저의 제빵 철학과 자부심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예술 작품과도 같은 메뉴들이었죠. 그리고 이 한정판 프리미엄 디저트 세트의 포장 상자 안쪽에는 아주 작지만 매우 의미심장하고도 직설적인 문구를 특별히 제작하여 인쇄해 넣었습니다. 지난 N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신 제과점의 모든 고객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가장 정직한 재료와 한결같은 손맛으로 고객님들의 성원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조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깊고 품격 있는 맛의 진수는 오직 이곳 저희 제과점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제과점의 명성과 레시피를 도용하는 유사품들이 급증하고 있으니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문장은 누가 읽어보더라도 명백히 길 건너 그 카페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었지만 직접적으로 그 가게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비난한 대신 정중하면서 담화한 어조로 우회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더욱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파급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벤트 홍보 및 여론 조성 작업은 단골 할머니를 필두로 한 동호회 주인들의 자발적이고도 헌신적인 도움으로 상상 이상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평소 자주 다니는 동네 경무단과 부녀의 모임, 그리고 아파트 반상회 등에 참석하셔서 저희 제과점이 처한 딱하고 안타까운 사정과 이번 특별 이벤트 소식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열성적으로 알려주셨고, 제가 과거에 재능 기부 형태로 마카롱 만들기 강좌를 진행했던 지역 주민센터의 수험생들은 자신들이 활동하는 각종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SNS 단체방 등에 이번 이벤트에 대한 뜨거운 지지와 응원글, 그리고 저의 정직함과 빵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칭찬하는 글들을 자발적으로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었습니다. 우리 동네의 숨은 보석과와 같은 제과점 사장님이 요즘 아주 못된 사람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시대요. 이번에 N주년 기념으로 고객 감사 이벤트를 하신다는데 우리 다 같이 몰려가서 응원의 박수도 보내드리고 맛있는 빵도 팔아드립시다. 여러분, 혹시 길 건너에 새로 생긴 그 번쩍번쩍한 카페 가보셨어요?
거기서 파는 마카롱이랑 케이크가 전부 다 우리 동네 제과점 사장님 레시피 그대로 뺏기 짝퉁이라던데요. 어쩐지 모양은 비슷한데 맛은 뭔가 밍밍하고 퀄리티가 한참 떨어지더라니. 역시 원조는 절대로 못 따라가는 법이죠. 양심도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와 같은 내용의 글들이 삽시간에 동네 전체로 퍼져나왔고 지역사회 여론은 급격하게 저희 제과점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예기치 못한 고마운 상황들을 숨죽여 지켜보면서 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그 결정적인 날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하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기다림 끝에 저희 제과점의 N주년 기념 고객감사 특별 이벤트 첫날의 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그 전날 밤 단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빵과 과자들을 구워냈지만 이상하게도 조금도 피곤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알 수 없는 비장한 흥분과 짜릿한 긴장감에 심장이 평소보다 2배는 더 빠르게 고농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라 가게 문을 정식으로 열기도 전이었는데 제과점 앞에는 벌써부터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손님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 있었습니다. 연세 지긋하신 동네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젊은 주부들, 그리고 교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앳된 모습의 중고등학생들까지 정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수많은 동네 주민분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저를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아니 글쎄 이런 처마에 몹쓸 인간들이 다 있답니까? 하은님같이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저런 파렴치한 것들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면 절대 안 되죠. 저희 동네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저것들 아주 그냥 혼쭐을 제대로 내줄 테니까 두고 보세요. 사장님 역시 빵은 뭐니 해도 사장님네 빵이 최고예요. 저기 길 건너 그 카페에서 파는 빵은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흉내냈지 하인빵 특유의 그 깊고 풍부한 맛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근본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가게 문을 열자마자 쏟아져 들어오시는 손님들은 한결같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며 짐신 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북받쳐 오른 뜨거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연신 눈물을 훔치면서도 허리를 깊이 숙여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했던 우리 동네 주민 한정판 프리미엄 디저트 세트는 판매를 시작한 지 불과 2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완전히 동이 나버렸고 그 외에 다른 빵과 과자들도 평소 주말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저희 제과점은 정말 오랜만에 손님들의 정겨운 웃음소리와 이야기꽃 그리고 빵과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차 살아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한때 화려함과 트렌디함으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길 건너의 카페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쪽파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조 레시피 도둑, 짝퉁 디저트 전문점, 상도덕도 없는 불륜 남녀의 속을 일하는 온갖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자석처로 따라붙으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거짓말처럼 완전히 뚝 끊겨버린 것입니다. 한때 젊은이들로 발 디딘 틈 없이 북적였던 그 넓고 세련된 공간은 이제 싸늘한 적막감만이 감도는 동네의 흙물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에는 양심불량 카페에 대한 강력한 불매운동에 동참합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인기글로 올라오고 그 글에는 수백 개의 지지 댓글이 달릴 정도였습니다. 매출이 바닥을 치고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자 그 젊은 여자 사장은 극도의 히스테릭하고 예민한 상태가 되어갔다고 합니다. 그녀는 저희 남편에게 당장 투자금을 반환하라며 닥달했고 두 사람은 거의 매일같이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며 지옥과도 같은 끔찍한 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단골 할머니께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전해주신 소식에 따르면 그들은 심지어 손님이 없는 텅 빈 카페 안에서 서로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과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극기하는 서로의 머리끄덩이를 잡고 유탐정까지 벌이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하니 그들의 파국적인 몰락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남편과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난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깊게 팬 눈두덩과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빛은 그가 현재 극심한 스트레스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모든 결정적인 증거 자료들을 그의 앞에 하나씩 아주 천천히 펼쳐 놓았습니다. 그가 다른 여자와 놀아난 외도의 증거 사진들, 재가정 공금을 횡령한 명백한 내역이 담긴 회계 장부들, 그리고 그 젊은 여자 사연과 주고받았던 온갖 추잡하고 역겨운 대화들이 담긴 메시지 기록들까지.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증거물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만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가 하늘처럼 믿고 의지했던 한 남자의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감정을 배제하고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10수년 동안 함께 땀 흘려 정성껏 일구어온 이 소중한 재가정까지 철저하게 배신했어. 당신의 그 끝없는 욕심과 추악한 거짓말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망가질 뻔했지만 나는 그렇게 되도록 순순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제 당신에게 요구하는 건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딱 3가지야. 첫째, 당장 내일 아침까지 이혼 서류에 당신 도장 똑똑히 찍어서 가져와. 둘째, 그동안 당신이 내 뒤에서 몰래 빼돌린 재가점 돈 다 한 푼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내 계좌로 돌려놔. 마지막으로 다신 내 눈앞에, 그리고 이 재가점 근처에는 먼지 한 톨만큼도 얼씬거리지 마. 만약 당신이 이 3가지 요구사항 중 단 하나라도 받아들이지 않거나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나는 여기 있는 이 모든 자료들을 고스란히 들고 당장 내일 아침 제일 먼저 경찰서 법원으로 달려갈 거야. 선택은 이제 온전히 당신의 몫이야. 그날 한참 동안이나 깊은 침묵에 잠겨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제가 내민 이혼 합의서에 힘겹게 자신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저지른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해서 횡령한 돈을 전액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텅 빈 눈에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처절한 절망감 때문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투명한 액체가 하염없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길고도 지독하게 고통스러웠던 싸움은 마침내 마무에 내렸습니다. 남편은 며칠 뒤 약속했던 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재산과 퇴직금 등을 모두 처분하여 제가 제시한 횡령액의 일부를 변제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공준된 각서를 남기고는 말없이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때는 저의 항을이었고 세상의 전부였던 사랑과의 허무하고도 씁쓸한 이별이었습니다. 길 건너 있던 카페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소리 소문 없이 폐업 신고를 한 채 문을 닫았고 그 화려했던 젊은 여자 사형도 마치 신기루처럼 동네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들이 그 후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는지는 더 이상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이혼의 아픔과 인간적인 배신감으로 인해 한동안은 제 마음속에 깊고 어두운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저는 결코 주저앉거나 과거에 얽매여 허우적거리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변함없이 저를 믿고 지시해주는 따뜻한 마음씨 동네 사람들과 이제는 온전히 저만의 것이 된 저의 분신과도 같은 소중한 재가점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정과 깊은 애정을 담아 빵을 만들고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제 제가 만드는 빵과 과자에는 단순히 맛있는 맛을 넘어선 그 이상의 무언가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오질 시련을 용감하게 이겨낸 한 여자의 강인함,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 그리고 고당한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머, 사장님. 요즘 들어 사장님네 빵 맛이 한층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려운데 뭔가 더 훨씬 더 깊고 풍부한 맛이 난다고 할까요? 먹고 나면 속도 편안하고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가게를 찾아주시는 손님들의 그런 진심 어린 칭찬을 들을 때면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환하게 웃으며 각 구워낸 따끈한 빵 한 조각을 덤으로 더 얹어드리곤 했습니다.
저희 제과점은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단순히 맛있는 빵을 파는 가게를 넘어 서로의 고단한 마음을 나누고 따뜻한 위로를 주고받는 소중한 사랑방과도 같은 공간으로 더욱 깊이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란 약은 생각보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제 마음속 깊이 패였던 상처도 조금씩 아주 천천히 아물어 갔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픈 기억에 얽매여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어이없이 오븐 속에서 황금빛으로 탐스럽게 피어나는 고소한 빵 냄새와 함께 새로운 하루의 희망을 정성껏 꾸어냅니다. 제 인생은 비록 한 차례 예상치 못했던 거센 폭풍우를 만나 잠시 휘청거렸지만 그 모진 비바람이 지나간 뒤에 땅이 더욱 단단하게 굳어지듯 저 역시 그 시련을 통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더욱 담당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났다고 굳게 믿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또 어떤 예기치 못할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무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제 두 손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맛있는 빵을 굽고 제 곁을 변함없이 든든하게 지켜주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앞으로 그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해도 슬기롭게 그리고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어쩌면 아주 먼 훗날 제 진심을 알아주고 제 상처까지도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다시 만나 새로운 행복을 조심스럽게 꿈꿀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저 매일 아침 감 내린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새로 구워낸 빵의 고소한 온기를 느끼는 이 소박하고도 평범한 행복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저의 이 길고도 아팠던 이야기가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크나큰 배신을 당하고 말 못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모르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위로와 희미한 용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